대통령실의 반응도 궁금한데 공개 반응은 자제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흘러나옵니다. 공식 입장은 안 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공식 입장 내면 오히려 대립만 더 할 것. 다만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성은 정상이 아니다. 이성을 잃은 것 같다.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징계받은 여당 당대표가 해임된 여당 당대표가 전 대표죠.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실의 비밀 활동까지 언급해 오면서 이렇게 거친 공세를 해오는 것에 대응을 할 필요성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내심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만의 희생양을 찾아서 또다시 나설 것입니다. 험지 출마하라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서재현 위원님,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생각해보면 이 대표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뭐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그 점도 하나 흥미롭고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을 구분했는데 흥미로워요. 윤핵관은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윤핵관 호소인은 쉽게 말해서 윤핵관도 아니면서 본인이 윤핵관이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굴욕적인 조롱의 표현인데 정진석 부의장이 들어가고 뭐 김정재 다선 의원이죠, 포항에. 박수영 부산의 의원이죠. 이 대표 나름의 어떤 기준법인 것 같기도 하고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라며 이 대표가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총질이 아니라 이제 정조준에서 조준 총질인 거죠. 사실. 아, 이건 조준 총질이다. 예, 그래서 그 이준석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어떤 우리 패널 분들의 어떤 그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그 당 대표의 성격 말고 메시지를 보면 이준석 대표는 억울하다는 것이 자기가 6개월 정지를 이게 당한 거에 억울함이 아니라 그 비대위로 가는 체제, 민주적 절차성과 어떤 그 본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런 윤핵관이든 윤핵관 호소인들은 결국엔 이준석 당대표 너도 잘한 게 없지 않냐. 그리고 선당 후사라는 말로 너가 조금 참으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본질적 문제를 차치하고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의 정치화로 이렇게 치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되게 억울한 것이거든요. 조금 앞서 들어가면 6개월 정지돼서 6개월 동안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이제 그 윤핵관이라고 하죠. 이분이 내부 총질이라는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오픈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이 먼저 권선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비상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사퇴하지 않은데 비상 상황인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비대위로 가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이 당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비상식 상황이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 호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난 윤핵관인데 왜 날 호소인이라고 하나.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만든 언사들이 과연 당내에 어떤 파열음을 낳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윤핵관으로 거론된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몰상식한 헛소리다. 사악한 사람이다. 자기한테 바른 말 하면 거짓말과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응징하고 보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 떠나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지구 떠나면 나도 호남 출마하겠다라고 맞비판을 했습니다. 사악한 이준석이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지금 보면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윤핵관 호소인은 이준석 대표와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 예. 김정재 의원도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윤핵관 호소인으로 급을 낮춰버리면서 이른바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주특기인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예. 갑자기 이제 윤핵관 호소인이 등장하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의아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 사람들 다 따뜻하고 안락한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 충성하지 않고 권력을 향해 충성한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처럼 강북 험지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갈라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한테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강원도 지역에서 지난 총선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무소속이에요? 재선 의원인데 첫 번째 당선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역을 다 관리해놓고 난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한 4선 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이제 받았던 공천 등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나가서 선거를 치렀을 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당이 잘 보이고 읊조리면서 그저 권력을 향해 충성해서 공천받아 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 사람은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 사람이야. 아주 따뜻한 양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안 맞잖아요. 두 번째 정진석 부의장 아마 총선 앞두고 고민이 많을걸요. 상대 경쟁자가 누구냐.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아마 경쟁력 있기라면 둘째 가름 서러울 사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역구 경쟁자입니다. 예. 지난번 총선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지역이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국민의힘으로 압도적인 곳이다라고 하면 그건 지역 주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공주부여는 굉장히 격전지예요. 격전지기도 하거니와 주민들께서 엄격하게 판단해서 정권이 잘못했다 그러면 여당은 심판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주민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런 곳까지도 국민의힘에서 그냥 갖다가 내리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으로 폄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뭔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당이 잘 돼야죠. 개혁적으로 개혁하고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끌어오고 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야죠. 근데 본인 혼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은 올곧은 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구태 정치의 상징처럼 정리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다 결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품격, 보수가 가져야 될 기본 가치고요. 기존에 있었던 역사들을 올곧게 계승하면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보수의 가치가 이준석 대표의 예.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의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발언이었습니다.